이런 CCTV 카메라, 모든 카메라 구조에 있어서 스마트폰 카메라도 그렇고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입체를 표현하는 카메라인데요. 지금 현재 그 안면 인식이라든지 홍채 인식이 입체가 아닙니다. 이 두께를 표시를 한다는 거죠. 두께를. 그래서 제 방식의 어떤 이런 것이 있다. 그럼 이것도 저도 제 그림인데, 입체를, 두께를 틀리게 해서 입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D 입체하고 틀린 입체인데, 여기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애플, 삼성이라든지 이렇게 GPU 만드는 회사들, 그 다음에 이렇게 카메라,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들이 이런 입체를 표시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께를 적층해가지고 이렇게 차이를 만들어가지고 입체를 표시하는 이런 방법으로 디스플레이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정체로 해갖고 두께를 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입체를 하시면 안 되겠다. 모든 사물을 볼 때 해서 이렇게 각각을 다 봐요. 그래서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좌표 숫자 방식으로 내비에 계신 맵 지도를 만들고, 우주지도, 바닷속 지도, 육지지도, 땅속 지도, 구청에 있다 가스관 피해서 공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료 영상 장비, 이런 인체 그런 것도 가로 세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두께를 표시하여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쏩니다. 그래서 각각 틀린 이렇게 반응을 봐서 입체를 표시를 합니다. 이것은 그 초음파 세척기에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쏴가지고 이렇게 그 세척력을 더해주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하여튼 입체를 뭐 현미경도 그렇고 전자현미경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쏴서 되게 부딪혀 나오는 전파에 틀린 것을 본다. 금속 탐지기, 이런 금속 탐지기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쏴가지고 그 중에서 특히 다른 파형의 저주파를 쏴서 지하 깊숙이를 어떻게 꿰뚫어 보게 되는 것이죠. 병사들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파 탐지기, 하나는 사람 탐지, 사람 금속 탐지 갖고 매복하는 적을 찾거나, 뭐 드론 같은 데 장착하거나 헬기 같은 데 장착하거나 차량 장착하거나, 시가전할지도 건물 안을 이렇게 투시를 해서 이렇게 해서 열화상 탄압 카메라까지 같이 해가지고 적을 발견하고 처리를 합니다. 비행체에 있다고도 할 수도 있고 헬리콥터에 있다. 그래서 그 저주파를 쏴서 이렇게 아파치 헬기도 마찬가지, 이런 헬기 같은 공격 헬기 이런 데도 이렇게 투시를 해가지고, 저주파는 이렇게 땅을 투시할 수 있어요. 땅을 벽을 뚫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향의 저주파를 쏴서 이와 같이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드론 같은 데도 이런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하나는 열화상 카메라, 하나는 이렇게 하면 두 가지를 같이 통합시키면 가격이 좀 세지겠죠. 탑재를 해가지고 각 사람이라도 차량이라도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1년 내로 매겨. 이것을 SK에서 이것을 사용하시던데, 무단으로 SK도 페이스북에 팔로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삼성도 팔로우 하셨고, 엔비디아도 팔로우를 하시고, LG도 광고를 내주고, 하나도 광고를 내셨는데, 모든 방산 장비에 이 기술이 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 카메라는 모든 전 세계 어떤 좌표 숫자 방식의 내비에 계신 맵지도를 뭐 공통으로 만들 수도 있고 각각 만들 수도 있어요. 숫자 방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 카메라는 그 좌표 숫자 방식 연동해서 위치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데 탑재를 해가지고 거리를 알죠. 그래서 크기를 따라 사람이나 뭐 차량의 크기, 대동소이를 따라 거리 측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센서가 필요 없이 이 카메라 하나로 움직이는데,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과 중국 자율주행 차량에서 제 기술을 쓰신다면 그것은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쓰시지 마시라.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드론 같은 데다 장착해서 자동 전투하는 데 쓰여요. 그래서 1년 번호를 매겨서 끝까지 추적한다든지, 원하는 목표를 타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자동 전투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자동 전투, 그 상황에 맞는 전투 프로그램을 하거나 복합하거나 새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드로이드나 우크라이나 이렇게 드론에서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은 자동 전투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로봇이나 무인 차량 이렇게 자동 전투에도 그렇죠. 무인기에도 이 방식을 적용하시면 한국에서도 이것을 쓰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정확히 상대방의 위치를 알고
움직임을 예측해서 여기 60%, 40%, 80%, 90% 이렇게 예측해서 동시에 쏴버리거나 예측해서 쏜다는 것입니다. 저격소총이다 그러면 상대방 움직임을 예상해서 동시에 쏴버리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다. 이 예측해서 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전 세계 방산 장비에 쓰게 돼 있다. 입체로 모든 것을 판별을 한다는 거죠. 그 속도를 예측을 하고 그래서 그 미리 쏴버리는 이런 방식. 또 여러 기기가 이렇게 합동해서 전투하는데 이 기술인데 하나 같은 데서도 이 기술 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오 혹합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방식을 쓰시면 모든 방산 장비 이게 다 들어갑니다. 앞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면 그것은 범법 행위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제 기술을 누가 사갔을 때 그때 문제가 된다. 제품에 표시하면 모두가 다 알게 된다.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 모든 방산 장비의 이 기본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이게 드론 같은 데도 그렇고 드론에다가 이런 카메라를 장착을 해가지고 건물 같은 것도 이렇게 일정 거리를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쓰는데 움직이는 입체, 움직이지 않는 입체 건물 같은 것도 떨어져서 청소를 소방 달아가지고 소방이나 청소 물줄기를 달아서 청소를 한다. 이것을 그래도 저기서 MBN인가 이것을 어떻게 저기 무단으로 어떤 업체가 이걸 하시더라고. 그래서 좌표와 숫자 방식을 하셨으면 제 기술이다. 건물을 촬영을 해서 건물을 입체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두 군데만 청소하거나 어떻게 이렇게 청소가 되는 입체는 부딪히지 않는 떨어지는 기술 떨어져서 청소하는 기술을 쓴다. 그래서 접근 범위를 자기가 허용 설정을 프로그램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자율주행 차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린아이, 어린 노인, 유모차 이런 걸 다 구별해서 이것을 각각 사람을 분별하고 자율주행 차량도 빌딩 이런 차량이 이렇게 일련 번호를 매겨서 각각 분별을 하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각각 프로그램 몇 미터 앞에 설치에 대응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포토블록 같은 거 어떻게 안 올라가는 또는 그걸 해제를 하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술도 쓰게 되고요. 입체면 부딪히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입체면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무인 차량 같은 것도 이렇게 전투 차량들 이렇게 바위 만났다 다 회피에 기동한다든지 집안에 있는 진공청소기 운영 진공청소기 것도 입체면 부딪혀 이렇게 회피해 간다든지 이렇게 카메라 달아가지고 가로세로 높이를 스스로 집안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짜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찾아서 스스로 청소합니다. RC카 방식이 아니라 리모컨 이렇게 조작기로 조작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고 그것도 전 세계 어른 장난감으로 대박난다. 자율주행 차량도 빌딩 안에 들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건 같고 움직일 수 없는 건 기둥 이제 부딪히시면 안 되니까 입체만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쓴다. 자동차든 그래서 정확히 주차도 스스로 하는데 이 기반이 쓰인다는 것이죠. 또 장애물을 회피 기동한다든지 전투 차량 또는 전투 비행기, 드론 이런 데서도 로봇 이런 데서도 제 기술이 카메라 기술이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 전파로 우리 탐지라는 거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이렇게 금속 탐지, 사람 탐지하듯이 열화상 카메라 같이 탑재해서 안개 낄 때 탑재해서 경보 내리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 집안의 CCTV들을 전파로 탐지를 해가지고 스마트폰에 연동하는 기기 알려준다. 그래서 출연하지 말아야 할 시간에 사람이 출연한 것을 짜르르 따로 하루 24시간 볼 필요 없게 그것만을 따로 저장하는 기술을 씁니다. 공공 CCTV에서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사물의 입체로 봐서 중국의 공공 CCTV에서 사물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이게 정확하게 이게 눈, 코, 입 이게 입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면 인식을 눈, 코, 입 두께를 알게 되고 얼굴도 정확한 안면 인식과 더불어 전국에 수백만 대 있으면 그 사람을 정확히 찾아냅니다. 차량도 쏘는. 근데 이걸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제 거를 가로세로 높이로 입체 방식의 카메라 기술을 쓰셨으면 제 기술을 쓰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 아니시면 괜찮고요. 네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CCTV 카메라에다가 그 어떤 불이 들어오는 기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불을 딱 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탐지하면 불을 자동으로 켜고 밤에 잘 안 보여요. 자동으로 켜고 제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켜고 이렇게 환히 불을 밝힌 상태에서 보게 된다. 이것은 차량용 블랙박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차량 이렇게 부술 때 밤에는 안 보이니까 불을 밝혀서 했다. 그 사람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스마트폰도 그 카메라에도 그 사람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방범 경보 장치도 그 사람을 클로즈업해서 찍어서 스마트폰 연동하는 기기에 보낸다는 거죠. 블랙박스 이런 CCTV도 연동하는 스마트폰이 어쨌든 그 장면을 보냅니다. 여기서 마이크 스피커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또는 그 사람이 원하면 눌러가지고 쌍방향 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 있는 것을 녹음을 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눌러서 통신하는 기술을 쓰거나 여기 무선 전파로 이 CCTV 자체가 무선 전파 송수신 기능이 있어서 다른 기기에서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 좀 거리가 떨어졌대 얘한테 기반으로 얘기를 하면 이걸 통해 이 신호선을 통해서 전송을 해줍니다. 얘가 가시죠? 다른 얘가하고 연동된 여기에서 마이크 스피커 구조가 있다. 연동을 해서 이쪽으로 해서 신호가 보내져서 그런 기능도 있을 수 있다. 전파 송수신 기능도 있을 수 있다. 하시면 저기서 되겠어요. 집안에 있는 유선줄 기반으로 해가지고 유선줄 기반으로 해서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서 8개 우리 건물에 8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로 신호로 통합시켜서 데스크탑 노트북 이런데 꽂아가지고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봐요. 공공 CCTV는 한 100개, 1000개라도 이 방식을 동원하고 많은 모니터가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보니까 몇백 개라도 봅니다. 그래서 범죄라고 인식된 장면을 스스로 포착해서 경보하고 따로 저장하는 기술. 하루 종일 지켜볼 필요가 없죠. 지가 스스로 경보하니까. 이런 방식을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 전 세계 CCTV 시장이 300 몇십억 달러인데 이 기술을 쓰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네. 회사 내에서도 이렇게 어떤 유선 기반 해가지고